세계 연애 에피소드. 프랑스 남자는 말로 사랑을 표현한다고 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실제 이야기 시작. 나는 프랑스 남자와 사랑에 빠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때 나는 파리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특별한 이유도 없었다. 그냥 지쳐 있었고 어딘가로 가야 할 것 같았다. 11월의 파리는 생각보다 춥고 회색빛이었다. 마레 지구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을 때 자리가 꽉 차 있었고 웨이터가 모르는 사람 옆자리를 권했다. 그 사람이 바로 그였다. 그는 책을 읽고 있었다. 까미의 소설이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커피를 시켰다. 그런데 10분쯤 지났을까? 그가 자연스럽게 책을 덮고 나를 보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남자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설레는 시작. 그와의 연애는 정말이지 영화 속 장면 같았다. 그는 항상 문을 먼저 열어줬다.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마치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처럼. 카페에서 주문할 때도 내 취향을 물었고 길을 걸을 때도 차도 쪽에 자신이 섰다. 칭찬도 달랐다. 한국 남자들이 하는 예쁘다가 아니라 오늘 당신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눈이 정말 빛났어요. 이런 말들이었다. 대화도 달랐다. 그는 화제를 끊지 않았다. 내 말을 끝까지 들었다.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우리는 처음 만난 날 카페에서 3시간을 이야기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날 헤어질 때 그가 말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설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때 생각했다. 아, 유럽 사람들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감정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 여행은 나의 가장 로맨틱한 기억이 됐다. 관계가 이어지다. 나는 한국에 돌아왔다. 그는 파리에 있었다. 그런데도 연락이 끊이지 않았다. 시차가 8시간인데도 매일 메시지가 왔다. 짧은 말이 아니라 긴 문장으로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내 일상을 물어봤다. 3달 후 그가 서울로 출장을 왔다. 공항에서 나를 보자마자 꽉 안아줬다. 당신을 실제로 다시 보니 실감이 나네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는 나에게 완벽한 파트너였다. 같이 밥을 먹고 광장시장도 가고 한강도 걸었다. 그는 한국 문화에 진심으로 호기심을 보였다. 떡볶이를 먹으면서 왜 이게 한국인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물었다. 나는 행복했다. 완벽한 연애를 하고 있다고 믿었다. 문화 차이가 나타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다. 한국에서 연애를 하면 관계가 점점 분명해진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묻는다. 우리 사귀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도 그 질문을 꺼냈다. 우리 지금 어떤 사이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지금 서로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관계에 이름을 붙여야 할 필요가 있어? 나는 당황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원했던 건 감정의 확인이 아니라 관계의 확신이었다. 그에게 사랑은 감정이었다. 나에게 사랑은 감정 확신 방향이었다. 그 작은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 갈등은 힘들 때 곁에 없다는 것. 어느 날 나는 정말 힘든 일을 겪었다.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고 자책감에 빠져 있었다. 그에게 전화해서 말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어. 그는 위로해줬다. 따뜻하게. 하지만 마지막에 이 말을 덧붙였다. 사람은 결국 혼자서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해. 나도 너를 돕고 싶지만 네 감정은 네가 먼저 마주해야 해.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에서 사랑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옆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어주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에게 사랑은 서로의 독립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선 것이었다. 우리는 감정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었다.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것이다. 가장 혼란스러웠던 순간, 가장 혼란스러웠던 건 따로 있었다. 파리를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생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을 예약해뒀다. 촛불이 있었고 와인이 있었고 그가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너를 정말 아껴. 진심으로. 나는 그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뭔가 달라지는 건가 싶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그는 잠깐 내 손을 꼭 쥐었다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꿨다. 오늘 밤 디저트 뭐 먹을래? 나는 알아챘다. 그가 나를 피하는 게 아니었다. 미래를 약속하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프랑스식 사랑은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들에게 사랑의 증명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였다. 깨달음. 결국 우리의 연애는 끝났다. 추위적인 이별은 아니었다. 싸움도 배신도 아니었다. 그냥 조금씩 멀어졌다. 나는 한참 뒤에 그 관계를 다시 돌아봤다. 그는 나를 피했던 게 아니었다. 자유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 서로를 소유하지 않는 것, 미래를 약속하지 않아도 지금 이 사랑은 진짜라는 것. 어쩌면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었을 뿐이다. 연애가 끝나는 이유가 항상 나쁜 사람 때문만은 아니다. 때로는 사랑을 이해하는 언어가 달라서 끝나기도 한다. 이 깨달음은 나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이 연애 이후 나는 국제연애를 조금 알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일본 남자를 만나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 그는 3개월 동안 나에게 한 번도 좋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고백도 없었다. 데이트 신청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밥을 먹을 때 내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하고 추운 날 나보다 먼저 따뜻한 자리에 나를 앉히고 내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따뜻한 음료를 사왔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으로 말하고 있었다. 왜 일본 남자들은 좋아해도 고백을 잘하지 않을까? 그게 거절이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걸까? 다음 주 에피소드 일본 남자는 왜 좋아해도 고백하지 않을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더 빨리 만들게 해주는 힘이에요.